안녕하세요. 미주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월 27일 오늘의 빅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준 패밀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만끽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특히 한국에서는 설 연휴가 시작이 되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이번 연휴는 굉장히 길어서 많은 분들께서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감기가 아직 낫지 않아서 컨디션도 좀 난조고 했어요. 이번 주는 좀 쉬엄쉬엄 방송을 해볼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 증시에 의외의 악재가 발생하면서 굉장히 좋지 않은 하락 추세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선물 잠깐 보시면요. S&P 500 기준으로 1.93%나 떨어졌고요. 나스닥 선물은 3.3% 폭락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나스닥 지수가 많이 떨어졌는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면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선물 시장에서 무려 10% 폭락했습니다. 따라서 엔비디아 관련된 인공지능 관련된 좋지 않은 뉴스가 있었겠구나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거죠. 오늘 방송에서는요, 이러한 악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저의 의견을 피력해드리는 순서를 마련해 봤습니다. 그리고 미준 멤버분 중 한 분께서 민팁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인데요. 지금 현재 딥시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뉴스가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저의 인사이트를 좀 듣고 싶다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요, 딥시크가 과연 뭐고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의 투자 전략은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런지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5년 1월 27일 준비된 오늘의 빅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준비된 딥시크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일단은 월요일 방송이기 때문에 지난 한 주의 미국 증시를 간단히나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한 주 동안 미국 증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시장의 폭도 한 주 동안 굉장히 많은 폭으로 향상이 됐고요. 더욱이 우리가 사랑하는 메가테크 기업들 위주로 급등 추세를 보이는 종목이 많았거든요. 물론 이제 애플이라든지 테슬라 같은 종목은 떨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인공지능 수혜주,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6.78%, 브로드컴도 6.67%, 메타가 5.92%, 구글이 3.85%,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4.55%나 급등 추세를 만들어냈거든요. 아마존도 6.4% 올라갔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이는 인공지능 관련 종목이 많았었는데요. 이러한 추세가 갑자기 꺾이는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의 폭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현재 52.08입니다. 지난주에 51에서 소폭으로 상승을 했죠. 그리고 공포지수를 보시면요. 갑자기 급등해 버렸습니다. 지금 딥시크 관련해서 주가가 폭락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갑자기 어두워졌다. 변동성이 급속하게 올라가고 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과연 과거에 있었던 피크를 보이는 모습처럼 급격하게 추가적으로 올라갈런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포탐욕 지수는 49에 머물러 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도 향후에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위준 방송은 주식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딥시크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딥시크라는 이름이 우리한테는 조금 생소하잖아요. 어떤 기업이길래 이렇게 미국 증시를 들었다 놨다 하는지, 왜 이렇게 주식이 폭락하고 있는지 이 기업에 대한 실체를 먼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생긴 어떻게 보면 챗GPT랑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미준 멤버십에는요. 1월 2일이니까 3주 전 정도에 이미 이 중국의 새로운 AI 모델 혁신에 대해서 기사를 공유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딥시크는 훈련에 550만 달러의 비용이 들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메타의 라마라든지 아니면 GPT 같은 경우는요,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만들어진 모델이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굉장히 커다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영상을 제가 멤버분들께는 이미 3주 전에 공유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영상을 통해서 과연 딥시크가 뭔지 조금 더 쉽게 이해하는 순서를 먼저 준비해 봤습니다. As big tech is getting hammered in today's sell-off, CNBC's Magnificent Seven index dropping more than 1%. Well, there's a new emerging threat to mega caps' massive spending and America's dominance in the AI race. Deirdre Bosa digs into that for today's Tech Chat. KD. Hey, good morning, Leslie. So here's a name that our audience may want to write down, DeepSeek. This is a new, free, open source AI model that beats the latest OpenAI and Meta models on key benchmarks, and it was made for a fraction of the cost. Now, it was trained by a Chinese research lab that used NVIDIA H800s. That's a lower performance version of the H100 chips that are cheaper, more available, and tailored for restricted markets like China. Now, I've been testing it out this morning, and on the surface, it looks and acts just like OpenAI's ChatGPT. And in fact, it actually thinks it is ChatGPT. When I asked, what model are you? It answered, I'm an AI language model created by OpenAI, specifically based on the GPT-4 architecture, suggesting that it was trained on ChatGPT outputs, which, leaving aside terms of service violations, it means that entirely new state-of-the-art models can be built on what is already out there. In other words, OpenAI's moat may be shrinking. If a model like DeepSeek can emerge with competitive performance, minimal cost, and reliance on existing outputs, it signals a rapidly shrinking barrier to entry in AI development, challenging the current dominance of industry leaders like OpenAI. Based on technical tests designed to measure its coding performance, DeepSeek outperformed other models, including Meta's Llama 3.1 and OpenAI's GPT-4o. And by the way, those are the latest state-of-the-art models. And that led Andrej Karpathy, a founding team member at OpenAI, to post DeepSeek making it look easy today with an open frontier grade LLM trained on a joke of a budget. Now, to put that budget in perspective, it's pretty mind-boggling. It costs just $5.5 million versus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for Meta's latest Llama model and billions of dollars for GPT and Gemini models. This all raises an important question for investors. As the AI trade evolves and technological progress stalls, is training frontier models even a good investment anymore? Microsoft, Google, Amazon, Meta, OpenAI, they have made that a core mission over the last few years as they continue to spend billions building out AI infrastructure to train ever bigger and better models. DeepSeek did something highly competitive in just 2 months with dumbed down GPUs for less than $6 million. And guys, let's not forget this fact. It comes from China, whom Sam Altman and others say poses the greatest competitive threat to the dominance of U.S.-led AI. Now, this model is going to be tested in the weeks and months ahead, but the implication, guys, of this is just massive and will ripple through the AI community. Wow, Deirdre. I mean, we've been talking this morning about, obviously, the CapEx that we're expecting to be spent in 2025 on exactly what you're talking about. What is the core competency then here of the Chinese? Obviously, they're not using the latest chips. They don't have the computing power. They're not even spending on that. So what are they doing well? And yet, I know, right? And yet, you're right. They don't have all those things. They don't even have access to H100s. And yet, they have built a model that competes with the ones from OpenAI and Meta. I mean, they've done this out of necessity using H800s, which, like I said, is a dumbed down version of the H100s. They've been able to do this, which essentially just means that these models are becoming more commoditized than ever. As that progress, the technological progress stalls, it's all about what can you build with the existing frontier models. And this is a perfect example of what a company that doesn't have to have built all the architecture, doesn't need those high-end GPUs, is able to do simply by taking existing outputs. It also raises questions between open and closed source models, right? They were able to do so. This is an open source models. That was always the fear here with Meta's Llama, is that it gives the Chinese an advantage. It turns out the Chinese didn't even need Llama. They just needed stuff that was already put out there by ChatGPT and others. Now, wow, Deirdre, I feel like this is going to be a huge story in 2025 and the geopolitical ramifications of all of this as well. Really appreciate it. Deirdre Bosa. 앞에 CNBC 뉴스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딥시크는요, 갑자기 지난주에 등장하진 않았습니다. 그 존재는 이미 한 달 전부터 알려져 있었는데요. 갑자기 장안의 화제가 되면서 미국 증시가 급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요, 딥시크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미국 주식, 특히 미국의 AI 수혜주들은 어떠한 운명을 가지게 될런지 여기에 관련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좀 피력해 봤습니다. 제가 쓴 글에서 좀 딥시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요.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전략을 펼치면 될런지 함께 고민해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딥시크가 장안의 화제로 떠오르면서 월요일 미국 증시는 인공지능 수혜주 중심으로 하락세가 예상됩니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고 궁금한 점은요. 이러한 하락세가 단계적인 조정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미국 증시를 이끌어왔던 인공지능 수혜주들의 몰락을 예고하는 것인지 이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가 되겠죠. 지난 2년간 인공지능 수혜주 위주로 투자해 오면서 엄청난 투자 수익을 올렸던 저를 비롯한 미존 멤버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입장에서는요. 잠시 멈춰서서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커다란 문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시장의 영향을 생각해 보면요. 딥시크의 R1 모델 출시로 인해서 미국과 일본 주식의 매도세가 촉발됐고요. 특히 기술 대기업과 칩 제조업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미국의 주가지수 선물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글을 쓸 때만 해도 S&P 500은 1.35% 그리고 나스닥은 2.4% 떨어진 상황이었는데요. 지금은 이미 3.3% 이상 나스닥이 폭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언급드린 것처럼 주식시장은요.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투자는 확률의 게임이다. 왜냐하면 미래를 위해서 베팅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래는 확실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어떠한 방식과 투자 전략을 가지고 투자하면 나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을 두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불확실성이 올라가게 되면요. 승률을 제대로 예측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 게임에 참여하고 있던 플레이어들이 잠시 빠져나가서 관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주식을 파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딥시크의 등장으로 인해서요. 미국의 AI 수혜주들의 미래는 가시성이 악화됐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가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딥시크의 R1 모델은요. AI 개발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을 뒤엎는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수혜주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거거든요. 개발 비용이 훨씬 적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 벤치마크에서 오픈 AI의 O1과 경쟁이 가능한 수준이다. 이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유사한 모델을 개발하는데 1억 달러에서 많게는 10억 달러의 비용을 소진했거든요. 근데 이 모델은 약 558만 달러로 불과 2개월 만에 구축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딥시크는 2000개의 GPU만 사용해서 비슷한 수준의 결과를 달성했는데요. 이는 챗GPT가 10,000개 이상의 엔비디아 GPU를 사용했다고 보고한 것과는 굉장히 대조적이다. 자, 이것 때문에 그러면 엔비디아 GPU를 10,000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2000개만 있으면 되는데 더 이상 엔비디아 GPU가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연출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예상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AI 수혜주한테는 어떠한 영향이 미치게 될런지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딥시크 자체가 아니라요, 딥시크가 개발된 놀라운 과정이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과 AI 수혜주에게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딥시크의 성공은요, AI의 지배를 위해 막대한 자본 지출이 필요하다는 개념의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따라서 엄청난 자본을 지출하지 않고도 AI를 개발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이러한 어떻게 보면 변곡점을 제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즉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서 엔비디아의 고가 GPU에 엄청난 지출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엔비디아와 같은 AI 수혜 기업들은요, 주가가 크게 상승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2024년에만 135%가 상승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요, 이익 실현 물량이 몰릴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엔비디아 주식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많잖아요. 따라서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있는 동안에 굳이 엔비디아를 들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특히 미국 기술 기업들이 실적 보고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AI 부분의 높은 밸류에이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가 볼 때는요, 이번 어닝 시즌은 잘하면 본전, 그리고 못하면 폭락의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왜냐면 지금 상당 부분 AI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휘해도 잘하면 주가가 급등하는 추세를 보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닝 결과가 좋지 않으면 폭락되는 이러한 추세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정학적인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미국이 고성능 컴퓨팅 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AI 분야에서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의 증거가 제시되고 있는 거죠. 조금은 슬픈 일이긴 하지만 인간의 본성상 인간과 국가의 관계에서는요, 서열이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으면 긴장은 고조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딥시크로 인해서 굉장한 발전을 보이게 되면요, 글로벌 AI 군비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 고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걸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요,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미국의 AI 기업들을 위해서 규제를 대폭으로 완화하고요,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가능성은 오히려 더 높아졌다. 긍정적으로도 예상이 가능하겠죠. 미국 주식의 도전적인 존재인 딥시크의 성공은요, 전반적인 AI 산업에는 잠재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앞으로 AI 분야에서 경쟁이 굉장히 가속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게 되면 발전 속도가 올라가겠죠. 따라서 경쟁이 심화되면서 가격은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AI를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이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들은 오히려 발전 속도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긍정적인 측면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딥시크 모델의 오픈소스 특성 덕분에 연구자들이 이를 연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AI 개발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지금까지 투자해왔던 비용 대비 극히 적은 자금으로 개발된 딥시크의 경쟁력 있는 AI 모델은요, AI 분야에서 미국이 기술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인식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딥시크의 오픈소스 접근 방식은요, 더 경쟁적인 글로벌 AI 환경을 조성하면서 잠재적으로 미국 AI 기업의 이익 마진을 압박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는요, 새롭게 출시되고 있는 블랙엘 칩의 판매 가격을 예정보다 낮게 측정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딥시크의 등장으로 조성된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따라서 루머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미국 기업한테 게임이 안 된다, 이러한 일이 확정적으로 보여지기 전까지는요, 현재 미국 AI 기업들이 누리고 있는 높은 가치 평가가 재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는 밸류에이션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미국의 기술 대기업들의 독보적인 경쟁력에 베팅하고 있었던 투자자들의 신뢰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요, 미국 시장에서 자본이 유출되고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물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미국 기업이 승리할 거야. 이렇게 믿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문제는 뭐냐면 내 생각이 아니라 시장의 참여자들 대다수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걸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주식 투자의 성공은요, 결국 누가 더 다른 투자자의 생각을 잘 읽어낼 수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미국 기업들은 결국 더 발전된 비용 효율적인 AI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딥시크의 도전에 대응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 정부는요, 국내 AI 산업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 중요한 분야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많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새롭게 임명된 대통령이 트럼프라는 걸 생각하면요, 중국의 지도로 그냥 놔두진 않겠죠. 한번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딥시크의 출현은요, 미국 주식시장, 특히 AI 수혜 기업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신호다. 딥시크는 상당한 도전 과제를 제시하는 동시에 혁신과 적응을 위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은요, 미국 기업과 정부가 이 새로운 경쟁 환경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는지, 따라서 앞으로 지금 현재 상황은요, 굉장히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미국 기업들, 그리고 미국의 정부가 앞으로 AI 쪽에 어떠한 투자를 진행하고 어떠한 혁신의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앞으로 미래는 결정되지 않았다. 지금부터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식으로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그림은요, 제가 이번에 출간한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 책의 목차입니다. 세 번째 챕터 제목을 보시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이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7가지의 투자 정석을 지키면서 투자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러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자, 7가지 정석 중에 5번째를 보시면요, 1년 이후는 쳐다보지도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최근에는 미국 증시를 둘러싼 상황이요,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딥시크라는 들어보지도 못한 중국 기업 하나 때문에 갑자기 투자하고 있는 종목의 주가가 급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년 이후를 생각하면서 3년, 5년 뒤를 보면서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무모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딥시크로 인해서 우리가 애정하는 AI 수혜주들의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하락 추세는 언제까지 이어질런지, 과연 장기간 주가가 떨어지는 조정이 찾아올런지, 그리고 우리의 투자 전략은 어떠한 방식으로 수정돼야 하는지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이번 주에요, 우리가 기다리는 커다란 호재 하나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부터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날은 바로 수요일입니다. 1월 29일인데요. 1월 29일에는 어닝 실적 발표가 있죠. 주목할 만한 기업이 3가지나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리고 테슬라, 이렇게 3기업이 어닝을 발표합니다. 자, 특히 그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요, 과거에 8번의 실적 발표 중에 7번은 매출에 대한 전망치를 초과했고요. EPS 같은 경우는 단 한 번도 미스가 없었습니다. 반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난 8번의 어닝 실적 중에 매출 같은 경우는 단 2번만 전망치를 초과 달성했고요. EPS는 3번 정도 빗을 기록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메타를 보시면 8번의 분기 중에 한 번도 매출은 미스한 적이 없죠. 그리고 EPS 역시도 7번이나 초과 달성했습니다. 자,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메타는 보통 실적의 전망을 넘어서는 좋은 실적을 발휘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호재는요, 여기에서 어닝 결과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요, 연준의 금리 결정 발표와 그에 따르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려보죠. 딥시크의 등장으로 인해서 테크주를 위주한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수요일 희망적인 촉매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테슬라의 어닝 실적 발표는요, 지금의 시장 분위기를 고려해 볼 때 잘하면 본전, 못하면 폭락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같은 날 예정돼 있는 연준의 금리 정책 발표 이후에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발표된 CPI 그리고 PPI 지수가 매우 긍정적이었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1월 31일 금요일에는요, 12월 근원 PCE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PCE 결과가 긍정적인 수치를 보여준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완화되면서 채권 금리가 하락 추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진단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채권 금리가 추가적으로 떨어지게 되면요, 시장의 폭이 넓어지면서 경기 순환주, 중형주, 소형주 위주로 상승 추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예상이 가능합니다. 자, 따라서 적어도 딥시크로 인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요, 미준의 투자 전략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라고 공개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예정하는 인공지능 하드웨어, 인프라 수혜주는 비중을 좀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AI 가속기, 엔비디아가 대표적이죠. 네트워킹, 저장 장치, 인프라가 모두 포함이 되고요. 매그니피선트 7 역시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비중을 좀 축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챗GPT의 지분을 반 정도 소유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자, 반면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 수혜주는요, 비중을 확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AI 적용을 위한 비용이 현저히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앞으로는 AI를 사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애플리케이션 쪽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추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채권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요, 소형주라든지 경기 순환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확대하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요, 경기 순환주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관련주 역시도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같이 변동성이 좀 급격할 때는요, 현금 비중을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미중과 함께 해주시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요, 현금 비중이 이미 20%까지 올라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론 미준의 한마디는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예상일 뿐입니다. 투자의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저의 생각과 예상은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보완될 예정이다. 따라서 끊임없이 진화하는 것이 저의 전략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메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기사 내용이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요, 인공지능을 위해서 미국의 기업들이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지불해 왔다, 이러한 인식이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저커버그는요, 메타가 2025년 무려 650억 달러를 AI에 지출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2023년 대비해서는 무려 100% 이상 비용이 증가하는 거고요. 작년 대비해서도 50% 가까운 비용의 증가를 예고한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인공지능 비용 문제랑 정반대의 기사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번 기사는요, 제 목소리가 아닌 제 목소리를 닮은 AI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설날 연휴 만끽하시길 바라고요. 아무쪼록 미국 증시가 조금 더 힘을 내주기를 바람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를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메타는 2025년에 거대한 새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AI 팀 채용을 늘리는 등 인공지능 관련 프로젝트에 6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마크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 CEO가 금요일 밝혔습니다. 주커버그는 이 자금을 맨해튼의 상당 부분을 덮을 수 있을 정도로 큰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말했습니다. 메타는 2025년에 약 1기가와트의 컴퓨팅 성능을 온라인에 제공할 계획이며 올해 말까지 130만 개 이상의 그래픽 처리 장치를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이는 엄청난 노력이며 앞으로 몇 년 동안 핵심 제품과 비즈니스를 추진하고 역사적인 혁신을 실현하며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확장할 것이다. 라고 주커버그는 이 게시물에서 썼습니다. 메타는 지난 몇 년 동안 AI에 상당한 투자를 해왔으며 최근에는 루이지애나에 10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AI 어시스턴트 및 레이벤 스마트 글라스와 같은 제품을 구동하기 위해 새로운 컴퓨터 칩을 구입했습니다. 주커버그는 2025년에 미터의 AI 팀을 크게 성장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커버그의 발표는 오펀AI, 소프트뱅크 그룹, 오라클이 미국 전역의 데이터 센터와 AI 인프라 프로젝트를 구축하기 위해 1000억 달러 규모의 합작회사 스타게이트를 설립한다고 발표한 지 며칠 만에 나온 것입니다. 미터의 올해 예상 자본 지출은 회사의 2024년 지출 추정치보다 약 50% 증가한 수치이며 2023년의 자본 지출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메타는 1월 29일 4분기 재무 실적을 발표할 때 2024년 최종 자본 지출 수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저커버그는 지난 여름에 미터와 경쟁사들이 AI에 과도하게 지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컴퓨팅의 큰 변화를 놓치는 것보다 몇십억 달러를 잃을 위험이 더 낮다고 말했습니다. 저커버그는 7월 블룸버그의 에밀리 창에게 지금 많은 회사가 과잉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우리 모두 필요 이상으로 수십억 달러를 더 썼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의미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투자하는 모든 기업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뒤처지면 향후 1015년 동안 가장 중요한 기술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추정치에 따르면 월스트리트는 미터가 2025년에 자본 지출에 513억 달러를 할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메타의 주가는 금요일 개장 전 거래에서 이 소식에 처음에는 하락했지만 뉴욕에서 거래소가 개장한 후 애널리스트들의 낙관론을 반영하여 1.7%까지 상승했습니다. 메타를 포함한 기업의 칩 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로드컴은 주커버그의 발표 이후 3.9%까지 상승했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수석 신용 분석가인 로버트 쉬프만은 금요일에 메타의 2025년 자본 지출이 작년과 컨센서스를 훨씬 상회하는 650억 달러로 급격히 증가한 것은 미래 성장을 주도하고 AI 역량 분야의 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최선의 자본 활용일 수 있다 라고 썼습니다. 저커버그가 분기 실적 발표를 5일 앞두고 페이스북에 메타의 지출 계획을 게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결정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재무 결과와 함께 또는 공식적인 규제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와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러나 연방 규제 당국은 과거의 대부분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기업이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개하는데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미주은의 한마디, 딥시크의 성공은 AI의 강자가 되기 위해 막대한 자본 지출이 필요하다는 새로운 개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이 시기에 2024년 대비 약 50% 증가한 650억 달러를 AI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주커버그의 생각이 너무도 궁금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어닝 컨퍼런스 콜에서 주커버그는 이 이슈에 대해 어떤 코멘트를 할지 많은 관심이 집중될 것이 분명합니다. AI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해소시켜주기를 바람해 봅니다.